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결석생 2마리 전 시간에 올린 영상은 보고 왔습니까? 전 시간에 뭐 배웠는데요? 지수로그 부등식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밑에 밑에 범위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이냐 반대이냐, 그게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방정식에서 했던 내용과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는 않다. 그닥 어렵지 않으니 오늘 학원 내에서 연습 문제 다 풀 수 있겠네. 그치? 오늘은 77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 6-4번부터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fx라는 어떤 식이 다음과 같은 2차 식입니다. 2차 식인데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는 것 뿐이죠. 로그가 있을 뿐이지 그냥 어쨌든 우리 눈에는 적당한 2차 식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1번 이 fx 뒤에 는 0을 붙이면 이제 이것은 2차 방정식이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다 는 0 붙이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이다 이런 뜻이죠.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실근을 가질 조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조건, 다른 두 허근, 이 조건에 해당하는 A값 또는 그 범위를 각각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뭐 쉽죠. 아까 했듯이 이게 계수가 로그가 나왔을 뿐 단순하게 보면은 2차식이기 때문에 이건 2차 방정식. 그럼 2차 방정식이 첫 번째 중근을 가질 조건은 당연히 판별식이 0일 거고요. 실근을 가질 조건은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쓰려면 기본 전제 조건은 이 2차 방정식이 어때야 한다? 계수가 모두 뭐 임마? 계수가 모두 실수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수에서는 이 판별식을 못 써요. 뭐라고 다시 할게요. 아니 뭐야, 상담실도 뭐 왔지? 아닙니다. 추석 체크를 또 내가 안 했군요. 자, 다시 이런 얘기는 모두 그 2차 방정식의 계수가 실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계수가 허수에서는 판별식을 쓸 수 있나요? 아예 못 쓰나요? 아예 못 쓰나요? 계수가 허수일 때. 계수가 허수가 있는 2차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거기서는 판별식을 아예 못 써요? 뭐 0보다 크다, 0 이런 거 못 써요? 쓸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중근 가질 조건. 판별식은 0이다. 이건 동일합니다. 대신에 좀 차이가 있다면은 계수가 실수일 때는 이 중근도 실근인데요. 계수가 이제 허수로 되어 있을 때 판별식 D는 0이다가 나오면 그때는 중근도 허근입니다.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허수 쪽을 다루진 않으니까 보통. 어쨌든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확인해야 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로그값 이거 다 실수니까 계수는 다 실수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럼 판별식이 뭘까? 얘는 또 x계수가 이렇게 2 곱하기니까 짝수 모양이잖아. 4분의 D를 씁시다. 그러면 4분의 D면은 로그 A의 제곱에서 빼기 AC 로그 A 더하기 2를 빼는 모양이네. 이렇게. 이게 판별식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1번 맞죠? 1번의 첫 번째 중근 가질 조건 는 0이다죠.
이게 0 나오려면 이게 인수분해가 로그 A의 빼기 2와 로그 A의 더하기로 되겠네. 인수분해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단 0 나오려면은 보다시피 로그 A가 2 or 마이너스 1일 텐데 이러려면은 얘는 A가 뭐 10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100 아니면 얘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분의 1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이 0 나오는 조건은 A가 100 또는 10분의 1일 거고요. 두 번째 실근은 아까 얘기했듯이 판별식이 0 이상이에요.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랑 같으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실수기 때문에 개수가. 그래서 이때는 요 값이 0 이상이다 보면 되겠네요. 이거랑 같은 거죠. 요게 0 이상. 그러면은 큰 근 이게 정확히 써야지. 이거 쓰는 것보다 확실히 이걸로 쓰는 게 맞는데 이렇게 쓸까? 에이 다시 쓰자. 로그 A 빼기 2와 로그 A 더하기 1이 0 이상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고요. 판별식 0 이상. 이게 판별식 값을 인수분해한 거니까. 그래서 요것은 이제 사실은 로그 A가 2 이상 또는 로그 A가 마이너스 1 이하가 될 거예요. 영상을 봤다면 이 혈석생들아 이거 내가 어떻게 만들라라고 했던 거 기억날 거로 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나요? 얘가 밑이 10인 로그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10의 거듭제곱처럼 읽으면 이게 A거든요. 좌변이 이제 A는 10의 제곱 100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용 로그니까 10의 거듭제곱처럼 본다면 왜냐면 그래야지 밑이 10이기 때문에 부등호명이 안 바뀌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A는 10의 제곱 이상, A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 이하. 따라서 두 번째 정답은 A는 100 이상 또는 A는 10분의 2 이하가 되겠죠. 이게 다인가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작아진다? 작아진다고? 계속 작다고? 음수도 가능하다고? 예. 로그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진수 조건을 빼먹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로그가 등장하면요. 일단 진수 조건을 먼저 써놓고 하는 게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요. 진수가 현재 A이므로 A는 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을 풀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상관없는데 두 번째 거 얘를 풀다 보면은 보다시피 A가 음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A는 0보다는 크고로 꼭 써야 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함정 같은 거네요. 왜 이래?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텐데 아까 했듯이 요게 판별식을 인수분해한 모양이에요. 0보다 작으면은 뭐 두 근 사이 뭐 두 근 사이인 걸 감안하면은 뭐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10분의 1보다 크던가 10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각각 다음과 같은 근을 갖는다. 2번 자, 같은 식으로 저 fx 뒤에 는 0을 붙인 2차 방정식이요. 근이 모두 음수가 된답니다. 근이 모두 음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정석에서는 근의 분리라고 불러요. 다른 책에서는 근의 위치라고도 부르던데 근의 분리 또는 근의 위치 관련된 내용 이거 혹시 모든 근 2차 방정식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어떻게 푸는지는 알고들 계신가? 내가 이거 얼마 전에 어느 반이었지? 아 고1 반이었구나. 2차 방정식 하면서 했던 건데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이 어떤 특정한 숫자 뭐 A라고 할까요? A보다 크다 아니면 뭐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등등이 나오는 개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것을 싸잡아서 근의 분리라고 부릅니다. 이 근의 분리는 조금 쉬운 버전의 근의 분리가 하나 있고 조금 어려운 버전의 근의 분리가 있다. 해가지고 내가 했던 수업 했었는데 조금 이지한 버전의 근의 분리가 있고 조금 하드한 버전의 근의 분리가 있다. 이 이지한 버전이 뭐냐면요. 그 근이 0보다 크다 작다. 그러니까 이 A가 0인 경우에요. 다시 말하면은 0보다 크다 작다는 건 근의 부호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지? 보통 이지 버전은 세 가지를 배웁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가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가질 때. 이런 식으로 그 특정한 근 A가 0일 때에 맞춰서 0보다 크다 이게 이 얘기잖아요. 양수. 0보다 작다 이건 음수란 뜻이고요. 둘 다 0보다 크다, 둘 다 0보다 작다,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근이 어떤 특정 숫자보다 크다 작다를 언급해서 풀어야 하는 근의 분리 중에서도 이건 좀 쉬운 버전. 어려운 버전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것을 이제 배웠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건 요거네요. 현재 지금 그쵸? 지금 이 문제는 두 번째 케이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어떻게 푸느냐? 보통 두 근의 합도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고 그리고 판별식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판별식은 중근 포함하기 때문에 0 이상이다. 이렇게 푸는 거라면 지금 저 조건 2차 방정식 두 근이 모두 음수예요. 이런 조건은 어떻게 풀죠? 두 근의 합은 음수, 두 근의 곱은 양수, 그리고 판별식은 0 이상. 이걸로 풉니다. 이해 갈까요? 판별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두 근의 합이 양수고 두 근의 곱이 양수라고 해서 이게 실근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허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는 0. 얘 같은 경우는 두 근의 합도 4 양수, 두 근의 곱도 5 양수거든요. 하지만 실제 이거 판별식이 음수라서 허근 나와요. 근데 그 음수의 중근이 나와도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두 근, 즉 서로 다른 두 근 이렇게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이 없으면 같은 근, 다른 근 둘 다 염두에 두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중근도 포함해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2번을 풀기 위해서는 요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혹시 요것도 알고 있습니까? 서로 다른 부호의 근. 이때는 두 근의 합 모르죠. 플러스 양수랑 음수를 더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정할 수 없죠. 하지만 두 근의 곱은 알죠. 두 근의 곱은 뭐니까? 음수니까. 이건 확실하잖아요. 서로 다른 부호니까. 판별식은요? 쓰지 않습니다. 판별식은. 왜 안 쓰죠? 우리 보통 2차 방정식이 이런 모양이잖아요. 여기서 두 근의 곱을 의미하는 개념은 A분의 C고요. 두 근의 곱이 음수야라는 얘기는 이것 뜻이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거는 A랑 C랑은 부호가 반대다라는 뜻입니다. 나눗셈을 했더니 음수 나왔으니까. 그러므로 두 근의 곱도 음수일 거예요. 부호가 반대니까. 근데 판별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B제곱 빼기 4AC입니다. B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0 이상이죠. 근데 AC가 음수란 말이에요. 이만큼이 양수 아닌가요, 그러면? 0 이상의 양수를 덧셈하는 꼴이니까 이건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즉, 당연하다예요. 얘이면 뭐라고요? 얘이면 사실상 판별식은 0보다 큰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은 따로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은 부호를 알 수가 없을 거고 곱이 음수일 텐데 이것만 갖고도 판별식 양수가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두 근의 곱이 음수만 씁니다. 그래서 이지 버전은 총 세 가지 1, 2, 3 요거를 배우는 거고요. 사실은 뭐 두 근의 합, 곱, 판별식
쓸 수 있는 것만 쓰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하드 버전일 때는 여러분이 추가로 그래프 그리기를 따라 해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 본 뒤 상황에 맞게 뭘 쓰죠? 대칭축, 함수값, 판별식. 이 셋의 부호를 이용해서 풉니다. 요거 들어가면 한참 걸리고 복잡하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생략할 거고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 이때 보는 분기 테스트 범위는 아니긴 한데 2차 부등식이라서 언제 이걸 맛볼 기회가 있을까? 뭐 그때 가면 다시 또 맛보게 되겠죠 뭐. 이해가 가요? 일단은 요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2차 방정식 두 군이 모두 음수근 나와야 돼요의 뜻은 어쨌든 여기다 뒤에다 는영 붙인 방정식이 두 음수근을 갖는다는 뜻이니까 두 군의 합이 뭐겠냐고. 이 2차 방정식 두 군의 합이 뭐겠냐고요. 2 곱하기 로그 a잖아요. 그쵸? 그게 음수 나와야겠죠. 음수 더하기 음수라는 뜻이니까. 두 군의 곱 같은 경우는 이게 로그 a 더하기 2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양수 나와야죠. 같은 부호끼리 곱했으니까. 그리고 판별식 0 이상이다에 해당하는 게 아까 했듯이 요거였거든요. 요 해를 그대로 가져다 놔야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총 3개를 푸는 연립부등식 문제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꾸 수원을 하는데도 수상이 나오고 나중에는 또 수하도 나올 거고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이제 점점 누적돼 가지고 고3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고3이 되면은 고등과정, 전과정이 다 나오죠. 그게 수학뿐이겠습니까? 과학도 그럴 거고 영어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과목이 전학년 전범위 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나오는 것들. 뭐 그래서 어쨌든 할 게 점점 많아지는데 이 많아지는 상황에도 이렇게 노는 친구들이 있다. 과연 이 노는 친구들 그래 설마 보고 오겠지 토요일 날까지 시간도 많은데 그치? 시간도 많은데 보고 오겠지 뭐. 요 타이밍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게 정말 맞다면 단톡방에 보라색 하트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보라색 하트는 BTS의 상징이에요. 안 올리면 안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지. 스킵하고 막 넘기고 대충 보고 그치? 두고 보자고. 과연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토요일까지 단톡방에 과연 하트가 몇 개 올라오나 봅시다. 1개가 올라올지 2개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너희들도 다 지켜보세요. 단톡방. 이놈 보소. 따라서 첫 번째 거 풀면은 로그 a가 음수. 두 번째 거 이거를 아예 하고 가야겠지? 그게 낫겠지? 이거를 아까 했듯이 10의 거듭제곱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a는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이게. 진수 조건은 어차피 여기 문제에 들어있으니까요. 이제 그거는 걱정하지 않고 풀으시면 됩니다. a는 1보다 작다. 두 번째 요거는 로그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요. 그래서 10의 거듭제곱화 시켜버리면 a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보다 크다. 즉 100분의 1보다 크다가 나와버리죠. 그리고 3번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니까. 따라서 수직선상에 10 이상 아닌데 100 이상이지 저거. 아 저거 가운데 선 때문에 안 보이잖아. 100 이상 10분의 1 이하의 0초과 에다가 1번 조건 1보다 작아요 와 2번 조건 100분의 1보다 커요 를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는 요 사이. 그래서 정답은 100분의 1보다는 크고 10분의 1 이하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A조 문자가 이렇게. 이해 가죠?
3번. 아, 이게 왜 이렇게 모양이 안 이쁘네. 왜 다 이렇게 번호가 내려가 있어. 3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다가 되도록입니다. 이 얘기는 이건 2차 부등식일 겁니다. 다시 한번 fx는 분명히 2차식이었으니까 이건 2차 부등식인데요.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서 된다.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다 라는 뜻이죠.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라고 하는 것은 또 다 바꿔 설명하면 요 2차 함수가 요거 즉 y는요 보다 크다는 위에 있다는 뜻이고, 그럼 2차 함수가 이건 x축이라는 뜻이잖아. 또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모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결국 얘는 2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나와야 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야 오, 전부 다 위에 있네. 따라서 뭐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얘는 판별식은 음수죠. 절편이 없으므로. 따라서 얘 3번의 정답은 요게 되겠네요. 그대로. 요건 이미 아까 구했던 것들이니까 뭐 저걸 잘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쓰면 됩니다. 참 그래도 나름 복습용으로는 괜찮죠. 고등 수학 상부분을 고등 수학 사용하면 안 되지. 니들이 올라갈 때부터는 이제 공통 수학 아니야 또. 공통 수학 1. 공통 수학 1 부분에 등장하는 그러고 보니까 니들 행렬을 안 배웠겠네. 그렇지. 선행을 좀 일찍 하는 바람에 그치. 교육과정 바뀐 전에 선행해서 교재가 나오기 전에 선행하는 바람에 행렬을 안 배웠는데 그거는 나중에 뭐 언젠가 기회가 되겠죠. 뭐. 그치만 행렬 언젠가 하겠죠. 뭐. 행렬이 아마 1학년 기말고사 시험범위일 텐데 그게 쉽게 나오길 바라야지 뭐 어떡하냐. 그 행렬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이제 시험범위였는데 한 10년 전인가요? 빠졌습니다. 그 수능 범위에서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러다 이번에 다시 이제 부활했죠. 행렬이. 그 빠지기 직전의 행렬 난이도가 상당했습니다. 빠지기 직전의 행렬 난이도는 특히나 그 참거짓 합답형 문제 있잖아. 다음 중 옳은 곳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거 있죠. 그게 좀 어려웠거든요. 문제가. 특히 역행렬 나와가지고 막 하는 게 있어. 그게 어려웠는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 좀 쉽게 할 텐데. 하여튼 나도 간만에 하는 거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뭐 케일리 해미턴 정리 뭐 이런 거 했는데 트레이서니 뭐 이게 몰라 까먹었어. 78페이지 기본 문제 6-5번. 아 이거 우리 아들내미가 얼마 전에 1차 방정식 활용을 한창 배우고 있는 우리 아들내미가 원가 정가 나오다가 막 세일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치? 뭐 100%인데 뭐 신발을 20% 할인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로 배우거든요, 보통. 예를 들어서 뭐 10%를 할인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뭐 원가가 A1이라고 원가? 정가라고 하자. 원가가 뭐고 정가가 뭔지 니들 아는 거지. 정가가 A1짜리를 10% 할인한다면 판매가는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하죠, 이거를. 그러니까 10% 할인은 실제로 얼마를 빼주는 거지? 라고 해가지고 아, A1 곱하기 100분의 10, 즉 10분의 1의 만큼을 그치? 원을 빼준다는 뜻이니까 A 빼기 10분의 1이 A구나 라고 하는 이렇게 빼기의 관점이 하나 있고요. 이해 가요? 두 번째는
퍼센트 계산을 먼저 해버리는 거죠. 10% 할인의 뜻은 100%에서 10%를 빼준다는 거 아니냐. 즉 90%만큼 값어치를 받겠다는 뜻이니까 원래 있던 처음 금액인 A1에 뭘 곱한다? 90%를 곱한다. 즉 100분의 90을 곱한다는 개념. 그래서 10분의 9A라고 보는 이렇게 곱하기로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빼기로 보는 개념, 곱하기로 보는 개념 둘 다 값은 똑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쭉쭉쭉 곱하기로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빼기를 안 해요. 안 해야 돼요. 왜냐면은 가격을 한 번만 바꾸는 거는 상관없는데 가격을 두 번, 세 번, 네 번 바꿀 수도 있거든. 정가격의 몇 프로, 또 정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럼 복잡해지거든요, 식이. 그래서 무조건 뭐 몇 퍼센트 인상, 몇 퍼센트 인하 이런 문제가 나오면 빼기로 보지 말고 이렇게 퍼센트 계산을 미리 해버려서 곱하기로 해라. 이게 포인트죠, 일단. 이거 익숙해지면 뭐 거기 나와 있는 6-5번은 쉽죠. AB라고 하는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ACT와 BCT가 이렇게 있는데요. A시의 인구는 B시의 인구의 2배예요. 현재 예를 들어서 B시의 인구가 X명이면 A시의 인구는 2배라고 했으니까 2X명이겠죠, 뭐. 그렇죠? 근데 A 도시는 연 5%, B 도시는 연 8%의 비율로 인구가 증가한대요. 이거 문제 잘못됐어요. 그렇죠? A는 5%씩. 문제 잘못됐어요. B는 8%씩. 세상에 인구가 증가한다뇨. 지금 우리 이 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세상에 증가한다뇨. 출산율이 0.65인데 난리 났어. 모르냐? 계산해봐. 2대 한 60년 후만 돼도 우리나라 인구가 10%로 준대요. 현재 인구에 10%대로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10%가 준다는 게 아니라 뭐랄까 태어나는 사람이 이제 10%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출산율이 나도 잘 모르겠지만 출산율이 0.65란 얘기는 그래서 100커플이 있으면 애들을 65명 낳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어? 100커플은 200명이고요. 쉽게 말해서 200명이 65명 낳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이 중에 절반은 남자고 또 절반은 여자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대충 잡아도 33명은 남자고 33명은 여자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33커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럼 그거에 또 0.65면은 그치? 여기서 벌써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100커플이 33커플로 줄었죠. 그럼 그 다음 또 3분의 1로 줄으면 이제 10커플 아니요. 우리나라는 이제 조만간 망할 거예요. 이거 문제 만들 때가 좋았죠. 인구가 증가하고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가 깝깝하군요. 어쨌든 이런 비율로 인구가 증가한대요. 계속 증가하다 보면 어느 순간 BC의 인구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더 많은 퍼센트만큼 증가하니까. 그게 몇 년 후부터인지를 구하셔라 문제입니다. 퍼센트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또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요즘 세대에 맞추려면 감소한다고 그랬어 차라리. 그러면 얘는 A시 인구는 뭐 하겠다는 거야? 아까 했듯이 100%라는 기본값에 5%만큼 커진다는 뜻이니까 5%를 더한 즉 105% 해마다 곱하기 1.05를 하겠다는 뜻이죠. 얘는. 반대로 얘는요. 100%에 8%를 더한 해마다 108%씩 증가. 그러니까 전년 대비예요. 전년 대비 108%. 전년 대비 108%. 즉 전년에다가 곱하기 1.08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마다 이만큼씩이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n년 후라고 해볼게요. n년 후. n이라고 쓰는 이유는 자연수라 그렇습니다. n년 후라고 쓴다고 치면요. A시의 인구는 현재 인구 EX에 곱하기 뭐 인구의 증가비 1.05를 n제곱하는 것일 거고요. B시의 인구는 X명에다가 곱하기 1.08을 n제곱하는 걸 거예요. 이거 이해 가요? 근데 B시의 인구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거니까 부등식 이렇게 만들란 얘기죠. 그래서 그거 만드는 것까지만 하면은 사실 요 앞에 내용들이 다 이거 푸는 것들 배웠기 때문에 뭐 시간만 들이면 누구나 풀 수 있긴 합니다. 양변을 x를 약분할 수도 있죠. x는 아마 양수일 테니까 약분해도 부등호면 안 바뀔 테니까 간단하게 쓰면은 좌변은 2 곱하기 1.05의 n제곱, 우변은 1.08의 n제곱이에요. 자, 이거는 무슨 부등식이냐? 지수 부등식입니다. 자, 지수 부등식을 푸는 법이 뭐였죠? 밑을 같게 하라인데 밑은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같아질 것 같아 보이진 않아. 그렇다면 양변의 로그를 씌운답니다. 그렇죠? 이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지수 부등식을 푸는 기본 조건은 밑을 같게 하라. 그리고 지수끼리 비교하되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아니면 반대로. 근데 밑을 못 같게 하는 경우는 로그.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로그죠. 양변에 로그를 씌운답니다. 무슨 로그? 주어져 있는 로그 값이 다 상향 로그니까 기항이면 상향 로그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떠냐 학생들이 졸고 있어요. 이렇게. 아? 이건 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 학교에서 졸아도 선생님이 뭐라고 안 그러고, 심지어 대학교는 더 심해요. 대학교는 결석을 해도 교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결석을 하건 말건. 뭐 코로나에 걸려서 중상이라 뭐 병원에 누워있던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왜 나는 잔소리해요, 여러분 자꾸. 깨우고 눈 따! 이러고 있고. 왜 졸린 줄 알아? 가만히 있으니까 졸려. 쓰라고! 왜 그럴 것 같냐고요. 나도 그냥 속 편하게 그래 이놈들아 자라 마음대로 해라. 나 혼자 떠들게 해도 되잖아요. 굳이 내가 왜 깨우겠냐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해가요? 양변 로그 씌운다. 그럼 얘는 로그 2 더하기 이게 진수의 곱하기니까 덧셈이죠. 로그 1.05의 n제곱인데 이 n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곱하기로. 얘도 마찬가지인 게 로그 1.08의 n제곱의 n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그럼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되는데 이게 무슨 부등식이냐? 1차 부등식이 뭐라고요? 1차 부등식입니다. 이 숫자가 소수점 얼마라서 그렇지 이거 다 잘 보면 1차 부등식 아니겠습니까? 1차 부등식 푸는 거 배웠죠. 1차 저기 미지수는 좌변으로 상수는 우변으로 나눈다. 그거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까짓 거 뭐. 이게 n항이니까 n항을 우변으로 쓸까 이렇게 한번 이번에. 그러면 우변은 로그 1.08 빼기 로그 1.05의 n 되는 거고요. 이게 크죠 로그 2보다 이렇게. 이게 과연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밑은 상형 로그입니다. 상형 로그니까 진수가 클수록 큰 값이 돼요. 얘가 큰 값이네요. 얘보다는 얘가 더 큰 값이에요. 큰 것 빼기 작은 것. 양수죠. 양변을 나눈다 하더라도 부동방은 바뀌지가 않으므로 n은 얼마 하면은 로그 1.08 빼기 로그 1.05분의 로그 2가 될 거고 이제 이 세 개의 값을 우리가 앞서 3단원이었죠. 2단원과 3단원이었죠. 2단원 로그, 3단원 상형 로그. 그걸 두 개를 이용해서 열심히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2단원에서 그 계산을 미친 듯이 하고 온 거였어요. 2단원 할 때 정말 지루하고 답답했죠.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죠. 이런 거 하라고. 나는 안 해도 되겠어? 계산할 수 있겠어?
얼씨구. 예를 들어서 얘는 문제에 나와 있는 값 그대로 아니요. 로그인 거기 써있죠. 0.3010이라고. 분모에 있는 로그 1.08 빼기 로그 1.05 로그끼리 뺄셈이네. 진수끼리 나눗셈을 하면 될 거고. 그러면은 얘도 두 자리 옮겨지면 그냥 로그 105분의 108과 같은 것이요. 혹시 약분이 되는감? 약분해야 되는감? 하지 뭐. 3으로 하면은 3, 5, 그렇지? 3, 9? 맞아요? 아닌데? 3, 6인가요? 그러면 로그 36에서 로그 35 빼는 거구먼. 네. 로그 36은 6의 제곱, 6은 2 곱하기 3인 걸 이용하면 혹시 2로그 2 더하기 2로그 3인 건 이해 갈까요? 얘가 얘인 건? 네. 로그 35는 7호 35 가로 있다 치자. 로그 5 더하기 로그 7만큼인데 혹시 로그 5 구했던 거 기억이 날까? 네. 1 빼기 로그 2라고? 네. 그러면 이거 한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아우 귀찮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거 그치 3로그 2 2로그 3 마이너스 1 빼기 로그 7 이 무시무시한 계산을 여러분이 거기 나와 있는 0.4771, 0.8451 등등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못해요. 했더니 0.0121이 나오나 봐요. 이게 0.0121이 나오나 봐요. 나오면 나 모르겠어요. 이게 계산 나오나 봐요. 이게. 그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무시무시하죠. 소수 넷째 자리 분의 넷째 자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또 대충 24.8쯤 나오나 봐요. 이게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계산 안 할 거야. 여러분 이걸 보고 이제 빨리 느껴야죠. 아,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해야 돼요. 따라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n값이 24.8 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자연수라면서요. 몇 년 후부터입니까? 25년 후부터가 되겠네요.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요 뒷파트가 계산이 많다. 그래서 요런 로그 계산법을 잘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시험 시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이런 거 나오면 되게 당황스럽다고요. 이거 맞아? 제대로 구한 게 맞을까라는 일단 의심이 들고요. 혹시 틀린 거 아니야? 잘못 풀면 어떡하지? 다시 봐야 돼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누기 하다가 또 소수점 또 날아가면 또 난리 나죠. 또 그렇죠. 답이 안 나오니까. 그것도 신경 쓰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짜증나요. 무슨 말인지 가. 그래. 지금 꼴랑 2문제 했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챕터 2 하고 끝내겠습니다.